1973년 10월 6일 이집트 육군 공병들이 수에즈 운하 이스라엘 쪽에 높이 솟아있던 모래방벽을 향해 배를 타고 돌진했다. 욤키프르 전쟁으로 불린 제4차 중동전의 시작이었다. 최대 높이가 39m에 달했던 이 모래방벽과 방어진지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침공에 대비해 구축해놓은 일종의 마지노선이었다. 바레브 라인으로 불렸던 이 방벽과 진지들은 당시 바레브 라인을 돌파하려면 미국과 소련의 모든 공병 부대를 동원해야 할 것, 핵폭탄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파괴가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창의적인 방어수단이었다. 이스라엘군을 괴멸 위기까지 몰고 갔던 이집트군 비장의 무기들. 이스라엘은 유사시 바레브 라인 돌파에 이틀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집트군은 단 9시간 만에 바레브 라인을 돌파했다. 이들이 쓴 비장의 무기는 독일에서 수입한 고성능 수압 펌프였다. 고압의 물을 뿜어내 모래방벽을 짧은 시간 내에 허물어버린 것이다. 그런데도 앞서 세 차례 중동전에서 완승을 거뒀던 이스라엘은 자신만만했다. 중동 국가들을 압도했던 공군력과 전차 부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무려 180대에 잃었다. 시나이 반도에 배치된 이스라엘 전차의 60%에 달하는 150여 대의 전차도 파괴됐다. 뛰어난 기량을 자랑했던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맥을 못 춘 것은 이집트군이 소련제 최신 자주대공포와 미사일들을 도입해 저고도부터 중고고도까지 중첩 항공망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전차도 근거리에선 RPG-7 대전차 로켓, 원거리에선 X-3 대전차 미사일의 협공에 걸려 무력화됐다. 개전 초기 괴멸적인 타격을 입은 이스라엘군은 미국의 긴급 지원으로 가까스로 전세를 역전할 수 있었다. 이집트군의 초반 승리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 1967년 3차 중동전 등 종전 3차례 중동전에서 이스라엘의 완패한 뒤절치부심, 창의적 전술, 무기들을 활용한 결과였다. 이런 절치부심과 창의적 전략, 전술, 무기들은 북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고 내려갔다가 유엔군과 국군의 반격에 패퇴했던 1950년 12월 23일 김일성은 평안북도 만포진 벼로리에서 군지휘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김일성은 이 회의에서 승세를 굳혀가다가 패배한 원인에 대해 비정규전 부대와 보급의 중요성 등 8가지 교훈을 제시했다. 이 교훈은 그 뒤 북한군 군사전략 수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김일성은 1966년엔 한반도는 산과 하천이 많고 긴 해안선을 가지므로 이러한 지형에 맞는 산악전, 야간전, 배합전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그 뒤 2000년대 초반까지 특수부대 규모를 세계 최대인 20만 명까지 늘렸다. 이 중 14만 명가량은 산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기습 타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보병 부대다. 북, 신종무기 4종 세트와 석가쏘기 전술 결합에 가공할 위협. 북한은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 남한과의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돈이 많이 드는 재래식 무기 증강이 어려워지자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비대칭 전략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화성 15형, ICBM 등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 대표적이다. 세계 정상급으로 평가받는 해킹 등 사이버전 능력도 북한의 대표적 비대칭 위협이다. 김정은은 일찍이 사이버전은 핵미사일과 함께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의 보검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전략, 전술도 마찬가지다.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은 서해는 수심이 얕아 잠수함정이 작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리 군 판단에 허를 찌른 것이었다. 최근 북한 신무기체계 전술 결합의 하이라이트는 이른바 신종무기 4종 세트일 것이다. 기존 한미미사일 방어망으로 요격이 어려운 신형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를 결합해 섞어쏘기를 하면 속수무책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북한이 최근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를 잇따라 쏘고 있는 것도 이 가공할 섞어쏘기 무기체계와 전술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지 미국을 겨냥한 것도 통상적인 훈련도 아니다. 북한은 그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미 핵추진 항몰 우스벨트함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실상 무력화되고 함장이 해임되는 사태도 속으로 웃으며 눈여겨보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세계 3위 방무기 대국이면서 생물학 무기도 13종 보유하고 있다. 물론 북한과 북한군도 경제난에 따른 식량, 유류 등 전쟁 수행 능력 부족,
군기강행, 대규모 군병력 경제건설, 동원 등 여러 문제점과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데도 북한은 그동안 끊임없이 유사시 한미 양국 군과 싸워 이기기 위한 북한식 전략, 전술과 무기체계 개발에 주력해왔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의 신종무기 4종 세트 위협에 대해 패트리엇 미사일 등으로 막을 수 있다며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남한 타격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꿔가고 있는데 우리 군 수뇌부는 구태연한 사고방식, 미 시스템에 매몰되어 있는 모양새다. 4차 중동전 초기 이스라엘군이 이집트군에 의해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던 역사의 교훈을 우리 군 수뇌부는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군 글로벌 워크 더윈 민박, 김정은 보란듯 격추, 훈련 지도, 8,800억 원 투입된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첨단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2호, 3호, 4호기가 모두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우리 공군에 인계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공군 공중목표 격추훈련 현장을 시찰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김정은 동지께서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사단 관악 추격 습격기련대를 시찰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의 시찰 일자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시찰 후 하루가 지난 뒤 보도되는 북한 매체의 특성상 김 위원장의 시찰은 11일을 포함해 그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문에 따르면 이날 김 위원장은 추격습격기연대 정투기들의 출격 준비 상태와 서부지구 영공방어 임무소인 정령을 보고받고 노고를 제안했으며 전투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업도 제시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추격습격기연대의 최우수 비행사들과 만나 담화도 가졌다. 이날 추격습격기연대는 공중목표를 추격, 포착해 소멸하는 공중전투훈련을 진행했으며 이를 본 김 위원장은 커다란 만족감을 표하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훈련에서도 우리 당의 믿음직한 하늘 초병들은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출격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과시했다며 불굴의 조국 서우 정신과 육탄자폭 정신을 지닌 이 용대의 전투 비행사들은 자기들의 높은 비행전투 임무 수행 능력을 시위하는 것으로서 영공수호 의지를 뚜렷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직접 공군 훈련을 지휘한 것은 최근 우리 군이 도입하기로 한 글로벌 호크 정찰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제작 사인 노스록 그루먼과 한국 공군 인수팀은 글로벌 호크 235기를 이달 중 한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호기는 작년 12월 도입했으며 올해 10월 개작전에 투입될 전망이다. 글로벌 호크는 첩보 위성급 무인 정찰기로 20km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 한 번 뜨면 38에서 42시간 비행을 할 수 있고 작전 반경은 3,000km에 달한다. 특히 합성기구 레이더와 전기광학 적외선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바다의 목표물을 정확하게 잡아낸다. 북한으로선 글로벌 호크를 위협으로 느낄 수 있어 공중목표 격추 훈련을 통해 글로벌 호크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의 이번 군사 행보는 최근 이어지는 미군 정찰기들에 대한 반발로도 볼 수 있다. 미국 미소리 방송에 따르면 최근 미 정찰기들의 한반도 출격이 잦아지는 양상이라 지난 한 주 사이에만 약 20회 출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과 7일, 10일에는 미 공군 소속 정찰기 RC-135W, 8일에는 미 해군 소속 EP-3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날았다는 사실이 항공추적, 전문 트위터, 계정 등을 통해 전해졌다. 또 그 사이 RC-12X 가드레일과 같은 주한미군 소속 정찰기들도 서울과 경기 남부 일대 상공을 비행한 모습이 관측됐으며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한 미상의 비행체가 한국 서해와 중부, 남해 등을 여러 차례 선회하는 장면도 레이더망에 잡히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24H 밀리터리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팅에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